가장 즐겨 마시는 소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가져온 술이 증류식 소주 중에서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국순당에서 만든 여라는 소주예요. 패키지가 향수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래 보이잖아요, 이런 데가. 그렇죠. 되게 이쁘게 만들었죠. 네. 그치가 그게 마케팅 포인트겠지. 그렇지. 초록병 소주의 그 싸구려 이미지에서 확 탈피를 하자고 이제 패키지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마트에서 12,000원. 양이 얼마인데요? 양이 얘는 작아 보이는데? 375ml.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이랑 용량은 똑같아요. 초록병 소주 한 병. 용량이랑 똑같아요. 국순당 여러 가지 증류 소주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순당의 려가 이게 내가 보기엔 최근 들어서는 그 화요하고 일품진로 이런 거 다음으로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사온 이유가 이게 고구마 소주예요. 100% 여주산 고구마와 쌀의 향긋함과 감칠맛이 조화롭고 온기 숙성을 통해 더욱 부드러운 고급 증류 소주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도수는 25도. 높은 건 아니네요. 25도면. 그렇죠? 먹을만 하겠죠. 그래서 궁금해서 이거 가지고 와봤어요. 고구마 소주는 과연 어떤 맛일까? 증류 소주가 시작된 고려라고 써 있어요. 아 어 그렇구나. 그런가 봐 기원이. 증류 소주가 고려의 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아 그럼 그 전에는 뭐 마셨어요? 막걸리, 약주, 그러니까 좀 발효주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증류주가 그러면 고려? 증류주가 몽골족을 통해서 아 몽골은 원나라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증류주는. 향이. 와 향부터 그러게. 확 퍼지네요. 네. 먹어도 돼요? 야, 이 재료가 같으니까 같은 맛이 나네 진짜. 고구마 맛이 나요? 아니 그 전에 먹었던 일본 고구마 소주랑 같은 맛이 나네. 아니, 나는 좀 다른데요? 그래? 똑같진 않겠지. 어떤데요? 맛 어때요? 나 아직 안 먹었어. 자, 쌀소주하고는 향이 좀 다르네요. 확실히 차이가 커. 쌀로 만든 그 증류주. 근데 어쨌든 동구 형이 만들어서 내지는 추천해줘서 이런 술하고는 되게 가벼워. 먹어본 것 중에는 제일 좀 다르다. 나는. 그 맛이 되게 좀 경쾌하죠? 감돌질 않잖아. 이렇게 혀 밑으로 내려가거나 좀 끈적하게 남는 끈적하게 맛이 없어. 남는 맛이 없지 않아요? 단맛이 좀 훨씬 적은 것 같아. 그래요? 근데 그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류주는 상온에서 먹는 게 정석이다? 맛이 더 올라오지. 고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안동소주가 안동소주가 유명해진 이유가 그것도 그 몽골족 원나라의 침입과 관련이 있어요. 안동이 그쪽 거기 몽골군의 기지가 있었대. 거기가 어디 안동? 주둔에 있었대. 지금 안동.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그 소주 증류하는 방식을 안동 사람들이 이제 터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안동에서 쭉 증류식 소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안동 소주가 기원이. 이거 맛이 재밌네. 진짜 가볍다. 그러니까 증류식 소주하고 비싸다. 그 초록병 소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희석 원재료. 소주하고 그 원재료. 그러니까 그 주정을 썼느냐 안 썼느냐 뭐 그런 차이. 기본적으로 비교 불가지. 그 희석식 소주는 주정을 만들 때 85도, 90도까지의 알코올을 뽑아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증류를 계속 다시 하고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증류는 알코올이 온도에 따라서 증류하는 온도에 따라서 이제 알코올 도수가 다른 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끓이면서 물도 나오고 물이 알코올이랑 다른 물질들이 섞여 나오는 건데 그거를 계속 증류를 하면 일정한 온도로 계속 증류를 해서 순수한 알코올이 나와. 그러면 거기에는 원재료의 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거가 된 상태야. 그래서 90도짜리 알코올을 뽑아내고 거기에 물을 타서 도수를 낮춘들 맛이나 향이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럼 거기에 뭘 타느냐? 인공 감미료들을 타는 거지. 아스파탐이니 뭐니 해가지고 단맛도 내고 살짝 시큼한 맛도 내고 해가지고 이런 술에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희석식 소주, 초록병 소주인 거지. 증류주라는 말하고 희석식이라는 말에서 바로 체급이 다르다는 게 이제 근데 나오는 그거 거겠죠. 거기도 재미난 게 예전에 초록색 그 병소주에 희석식 소주라고 써 있었어. 요즘엔 안 써 있어요? 그래도 기억나지? 희석식 소주라고 써 있었어. 요즘엔 없었어요? 없어졌어. 왜요? 저는 잘 알죠. 13년 2013년에 주세법이 바뀌면서 그때 없었어요? 있어 보이려. 그때 그 전까지는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 표기를 다르게 써야 됐어요, 라벨에. 2010년에 아마 그게 일품진로가 출시가 됐을 거고, 그리고 이 화요가 2012년에 화요가 출시가 됐을 거야 아마.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증류식 소주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늘어나기 하다 보니 그러면 희석식 소주는 뭐냐? 희석식 소주지. 뭔가를 그럼- 섞었지. 그러면서 이거 화학식 소주다라고 잘못된 오해도 퍼지고 그러면서 이 희석식 소주를 만드는 대기업들이 살짝 불편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가 이제 그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 간의 다툼이 치열하다가 증류식 소주가 본격 소주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오기 시작했었거든. 그럴듯하잖아. 증류식 소주가 본격 소주라고 이름을 달고 나오니까. 그럼 희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희석은 그냥 소주, 화이트 리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상황이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대기업들이. 소주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일본의 케이스처럼 케이스처럼 확연하게 분류가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주 표기를 분명하게 다르게 표기하라고 되어 있었던 법 규정을 로비를 통해서 바꾼 게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뇌피셜인 거예요. 추측인 거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소주를 보면 소주 초록병들을 보면 소주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얘도 소주라고 뒤에 적혀 있을 거야 아마. 증류 소주라고 써 있어. 여기 식품 유형 보면 소주라고 쓰고 유형. 소주라고 쓰고 가로하고 증류 소주라고 써 있지. 그 예전에 그 관광 소주라고 기억나세요? 그거 희석식이에요, 증류식이에요. 희석식. 아, 그것도 희석식이에요. 병만. 그 병만 그럴 듯하게. 예, 알맹이 똑같잖아요. 근데 엄청 비싸게 팔았는데 그거 병값. 병가. 공병은 100원도 안 주면서. 그 소주 업체들이 병을 돌렸어요. 같이 공유했었어요. 아 그래요? 초록병 소주들은 소주병을 아 소독병. 관광 소주. 그건 아니었어. 맥주병도 병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비쌌나 보네. 사실 요즘 초록색 소주병 뒤에 라벨을 보면 소주라고 적혀 있고 증류 원액이 들어갔다고 적혀 있어. 자세히 보면 첨가물 이렇게 재료주 해놓은 것 중에 보면 아스파탐 있고 뭐 있고 증류 소주 원액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퍼센티지는 안 적어놨어. 아니 도수만큼 들어갔겠지 뭐. 그 암흑의 깡 아니지. 주정으로 도수는 맞춘 거고 향을 내기 증류식 소주의 향을 살짝 내기 위해서 첨가물을? 첨가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첨가물로. 근데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건 거기 며느리도 모르는 레시피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살짝 물어봤더니 네. 전문가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0.5% 정도. 우와 많이 들어간다. 다 해서 0.5%이네. 어떤 소주 회사는 지방의 소주 회사였는데 그 라벨에다가 다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고
첨가물로 들어가 있는 증류식 소주 원액. 이 증류식 소주만 글자를 이따만하게 크게 박아놨어. 근데 그 그 첨가물 라벨을 딱 보면 음. 증류 소주만 보여. 저기 즐기게 나와 있네.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기려면 스트레이트. 조금 더 부드럽게 먹으려면 온더락. 40도씨가 있고 25도짜리가 40도짜리가 있고 25도. 그러니까 얘는 이런 아이스볼 같은 걸 이렇게 딱 해서 진짜 언더락해서 마시는 것처럼 아니 미즈와도 마셔도 40도짜리를 해서 이렇게 싹 해서 칵테일처럼 마시면서 깔끔하게. 난 40도짜리가 갑자기 궁금해지네. 문화를 전통 만들자. 주점, 전통 주점이 요즘 뜨고 있는 전통 주점이 몇 군데가 많이 있거든.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 그 강남에 뭐 산울림 홍대 앞에 산울림 1992도 이렇고 강남에 뭐 백곰 막걸리 라는 그런 전통 주점들을 가보면 깜짝 놀라. 깜짝 놀라. 내가 제일 나이 많은 축에 들어가. 나 때문에 평균 연령이 확 올라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세대가 웬만한 데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훨씬 쑥 올라가. 훨씬 쑥 올라가. 그러니까 그 보면 다들 대부분의 테이블들이 여러 가지 술을 놓고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먹을래,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해가지고 그렇게 갖다 놓고 먹으면 서로 맛보고 그러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를 내 친구들하고 되게 가가지고 우리 평소에 먹듯이 그렇게 막걸리 때려 먹고 나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나. 그렇죠. 벌써 이것만 해도 얼마인데. 그죠? 그치? 이런 거 이제 가게에서 그렇지. 업소에서 팔면 뭐 한 2만 원, 3만 원 받을 테니까. 3만 원 정도. 3만 원 받을 테니까. 미니멈 3만 원 이상.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와가지고 각자 한 병 내지 뭐 둘이서 한 병, 막걸리도 그렇지. 요렇게 먹고 얘기하면서 조금씩 맛보면서 가고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의 어떤 술 문화가 어떠니 솔직히 난 몰라. 조금 나한테 솔직한 말로 생소해. 근데 야, 다 그렇진 않지. 술째가 그런가? 뭐 다 그렇진 않은데 우리처럼 그냥 뭐 부어라 마셔라는 팀도 있고 그런 이런 식으로 뭐 음미하는 팀도 있고 뭐 있는데 우리 때는 거의 한 7, 80% 대다수가 술 먹는다 그러면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였는데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다양화됐다는 거지. 그렇지. 이제 일단 그런 부분조차도 난 생소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또 찾아가는 양조장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가지고 곳곳에 찾아가는 양조장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가면 뭐술 만드는 과정을 견학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술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시음하는 자리들도 마련이 돼 있고 그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쪽 방면에서의 홍보든 뭐든 도움이 되고 뭐 내지는 그런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또 알아가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니까 난 그런 건 많이 좋은 것 같아. 뭐야? 이런 전통주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원래 안 돼요. 네. 원래 주류는 안 되는데 유통관계상 전통주로 인정받은 지역 특산주로 인정받은 술들은만 유통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규모의 제한이 있어서 근데 이게 국순당이잖아? 네. 여기 자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순당 규모로는 오케이. 그런 지역 특산주나 전통주 면허를 받을 수가 없어서 국순당 국순당 인증을 여주 살리면서. 명주라는 별도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세가 반값으로 할인이 돼요. 아, 그러니까 소주의 주세가 72%거든. 근데 그거에 반값으로 할인이 우리는 되니까 35%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12,000원에 살 수 있는 거지.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끝. 끝. 끝나고 한잔 하러 갑시다.